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우리에게 따뜻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기획 의도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참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성격이 좋았다면 지금보다는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덧없는 상상까지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의 삶을 아주 가까이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빛나 보이던 그들의 삶 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아픔과 고난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저 행복해지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하게 애쓰는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타인에게는 그렇게도 너그러운 연민을 베풀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어떨까요? 그동안 어떤 아픔과 고난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는 결코 들이대지 않을 가혹한 잣대로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드라마는 서로 인생을 바꿔 살아보며 내 자리에서 보이던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더불어 성장하는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의 삶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다정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의 삶 또한 너그럽게 다독이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연민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지의 서울 1화에서 4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늘 빛나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유미지는 올해 30살 일용직 근로자라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언니 미래의 일란성 쌍둥이죠. 미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 집에서 신경 안 써도 혼자 잘 크는 아이라 생각했는데요. 사실 항상 아픈 언니 미래에게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던 엄마의 눈길을 받고 싶어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달리기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장거리 선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언니의 그림자처럼 살아오던 그녀는 오직 유미지로서만 존재하는 특별함에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앞집 소년 호수를 만나 난생 처음 가슴 설레는 사랑에도 빠지게 되고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듯 나쁜 일이 생기죠. 이 시기 미지는 호수가 언니 미래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꼭 자신의 시합을 보러 오겠다던 호수가 관중석에서 미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충격에 시합 중 그만 넘어지며 발목을 다치게 되는데요. 찬란했던 미지의 선수 생활은 고3 시절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미지는 그렇게 첫사랑의 씁쓸한 이별과 선수로서의 좌절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의 무관심을 동시에 겪으며 3년 동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미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유일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강월순이었습니다. 친엄마도 구별 못하는 쌍둥이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죠.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다 하던 할머니의 따뜻한 말과 묵묵한 기다림에 미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미지가 전화기 선을 잘라버렸던 탓에 제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이 일로 미지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와병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서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언니 미래와 너무나 다른 자신의 삶을 한심하게 여기며 더는 꿈도 계획도 없이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녀는 여전히 삶에 대한 강한 생명력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쌍둥이 언니 유미래는 금융공기업 기획전략팀 선임으로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선천적 심장병으로 유년기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원해서 아픈 게 아닌데도 늘 아픈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까봐 어릴 적부터 아파도 꾹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멋대로 나빠지는 몸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도 가족에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어린이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어릴 적엔 영재 소리도 듣고 모범생 취급을 받았지만 유독 시어분이 좋지 않아 노력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죠. 미지가 육상에서 눈부신 재능을 발견하고 빛나는 순간 미래는 재능 앞에서 노력은 한없이 초라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도전한 행정고시에 실패하고 사선으로 공기업 한국금융관리공사에 입사, 핵심 부서인 기획전략팀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쌍둥이 자매는 겉모습만 똑같을 뿐 각자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생각조차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지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미래의 사무실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지는 언니 미래가 상사의 비리에 맞서 내부 고발을 한 동료의 편에 섰다가 지독한 직장 내 괴롭힘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엄마의 끊임없는 기대, 할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이 아파서 생긴 집안의 빚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그렇다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버텨낼 수도 없었던 미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그 모습을 발견한 미지는 미래를 잡고 함께 떨어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후 미지는 힘들어하던 미래의 삶을 대신 살겠다며 옛날 어릴 때처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살게, 넌 나로 살아. 그렇게 얼렁뚱땅 시작된 두 자매의 인생 체인지는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타인의 삶으로 돌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선사받게 됩니다. 잠시 동안이라 생각하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으나 겉모습만 똑같고 알맹이는 너무도 다른 쌍둥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지는 의도치 않게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미래의 신신당부와 달리 최태강 국장의 꿰매 넘어가 신사옥 예정지의 필수적인 노른자 땅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주인 김로사 할머니를 설득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김로사 할머니는 호랑이 같은 모습 뒤에 아름다운 서정시로 이름을 알린 시인이었다는 과거와 수십 년째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해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람이죠. 미지는 간단한 일이라 생각하며 김로사 할머니를 찾아가지만 이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김로사 할머니를 설득하러 가게로 찾아가지만 김로사 할머니는 미지의 얼굴에 소금을 뿌려대며 흠쩍도 하지 않았죠. 잘 보이고자 자신 있어 하던 화장실 청소까지 해보지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며 혼만 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보게 된 고등학교 동창 박지윤에게 김로사를 이모 할머니라고 둘러댔던 일이 박지윤이 가게로 찾아오며 들통나고 맙니다. 당황한 미지가 습관처럼 손톱으로 손을 꾹꾹 누르자 이를 본 김로사 할머니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그녀 역시 어릴 때 다른 이들이 저질렀던 일로 인해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일이 있었고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들통나 쓰라린 경험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비밀이 많아 보이는 김로사 할머니는 사실 한국대 출신의 엘리트지만 한글을 못 읽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지 미래와 마찬가지로 지금껏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던 미지는 잘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요. 김로사 할머니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 미지를 보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한편 미지는 미래의 모습으로 첫사랑 이호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호수는 대형 로펌 변호사이자 미지 미래의 고교 동창으로 훤칠한 외모에 단점 하나 없어 보이는 그였지만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죠. 10대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12번의 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목부터 한쪽 팔까지 이어지는 화상 자국, 인공뼈로 대체한 한쪽 다리, 그리고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는 한쪽 귀까지 신체의 왼편에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얻게 되었죠. 지금은 비교적 자신의 결함에 묻어나지만 고교 시절엔 엄청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단단한 호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선 자신을 장애와 비장애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느끼는데요. 호수는 로펌에서 맡았던 미래의 사내 고발건으로 대화를 하자 하고 들킬까봐 피하고 싶었던 미지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호수를 만나기로 합니다. 호수는 계속되는 미래와의 만남에서 미래가 어딘지 미지스럽다고 느끼고 결국 너 미지가 아니냐며 돌직구를 날리지만 미래는 딱 잡아댑니다. 호수는 미지의 너는 자의식 과잉이야 라는 말에 진짜 그런가 하면서도 미래의 모습을 한 미지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호수는 그의 우상이었던 학교 선배 이춘구가 대표 변호사라 있는 로펌에 입사했으나 이기는 게 최우선인 이춘구의 방식에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다른 곳에 이직하면 된다며 자신만만하던 그는 이춘구의 방해로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게 되는데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던 호수는 뜨개질도 가르쳐주고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하던 그에게 너는 여전히 그대로고 회사 하나 관둔 것뿐이라며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미지로 인해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김로사 할머니의 장학생이었던 호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고 할머니는 호수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죠. 회사를 퇴사한 호수는 김로사 할머니의 대리인이 되며 그가 원하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변호사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연 김로사 할머니는 미지가 그렇게 고대하던 회사와의 미팅을 허락하지만 당일이 되자 연락이 안 되죠. 미지는 직접 김로사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고 쓰러져 있는 김로사 할머니를 보며 과거 외할머니가 쓰러졌던 트라우마로 오히려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마침 호수가 도착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미지는 미래의 모습으로 호수에게 할머니가 미지 때문에 누워있다고 말하며 뻔뻔하게 놀고 먹고 웃고 다 한다며 본인을 탓하는데 미지를 미래라 생각하고 있는 호수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듯 할머니가 그렇게 된 것도 미지의 탓이 아니라 말하며 확실하게 못 박죠. 그리고 미지가 왜 미지 편을 드냐고 묻자 호수는 망설임 없이 좋아하니까라며 알지 않냐 미지는 내 첫사랑이라 말하는데요. 미지는 미래의 모습이 되어서야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일들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미래는 미지 대신 두 손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엄마 김옥희 여사는 역시나 미래를 못 알아봅니다. 아침을 먹으며 엄마가 미래에게 반찬을 보내는 이유가 염치가 없어 보낸다는 말에 미래는 속상해하는데요. 미지와 미래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태도는 의도치 않게 둘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듯합니다. 할머니 간병을 가라는 엄마의 말에 미래는 미지의 말을 떠올리는데요. 미지가 삶을 바꾸는 조건으로 말했던 건 주 2회 할머니 보러 가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볼까 걱정되었던 미래는 딸기밭에 취직되었다며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딸기밭으로 출근한 미래는 그곳에서 한세진을 만나는데요. 세진은 과거 자선운용사에서 기업의 IT 부분과 정보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는데요. 현재는 경운기를 몰아도 어쩐지 어설프고 능글맞은 성격으로 농촌의 텃세를 이겨낸 생조차 청화농원 농장주이죠. 피부칠하고는 과묵한 농부 할아버지 하나뿐인 조선가정에서 자란 세진은 할아버지 손에 흙 묻히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자 상실감에 방황하다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할아버지가 외로이 자신을 기다리던 그 딸기밭으로 돌아와 농장주가 됩니다. 세진은 아무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미지의 이력서를 보고 궁금증에 미지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미지의 모습을 한 미래를 테스트하기 위해 2주간 자유시간을 주며 지켜보게 됩니다. 미래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다 창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세진은 미래에게 실망하고 실망하는 세진을 보며 미래는 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미루고 미루던 할머니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미래는 미지인 척하지만 할머니는 미래를 단박에 알아보고 서울에서 많이 힘들었냐 말해주는데요. 참지 않고 도망쳤다는 미래의 말에 잘했다 말해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은 꾹꾹 눌러놓았던 서러움을 폭발시키고 미래는 할머니 앞에서 펑펑 울어버리고 맙니다. 할머니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은 미래와 미래가 했던 말들에 자신을 되돌아본 세진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어느덧 꽁꽁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갑니다. 한편 세진에게 받아온 딸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던 차 마침 호수의 엄마 연분홍 여사가 집에 방문하고 미래에게 딸기잼을 만들자 하죠. 미래가 미지를 대신해 호수와 함께 찍었던 졸업사진을 보자 연분홍 여사는 이건 미래가 아니냐며 미래는 늘 약한 속 안 보이려고 꾹 버티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어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겉으로 뚱해 보여도 그렇게 속 깊고 착한 애 드물다고 칭찬하죠. 이렇게 미지와 미래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야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자신의 삶 또한 너그럽게 다독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 엔딩에서 호수의 갑작스러운 고백 아닌 고백에 미지는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하지만 미래의 모습을 한 미지는 호수에게 당당히 물어볼 수 없었죠. 5화 예고에서 결국 술에 취한 미지는 호수에게 찾아가 첫사랑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호수는 당황하며 미지에게 그게 왜 궁금하냐며 되묻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이 상황을 되돌려 생각한다면 미지는 머리를 쥐어뜯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미지는 이 위기 속에서 호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들키게 될까요? 진짜 너무 미지스러운 모습에 호수가 알아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평화로운 두손리에서는 미래에게 특별한 딸기잼을 선물 받은 한세진이 미지 전 남친인 송경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동네 유일 중대형 마트 경구마트의 외동아들인 송경구는 마트를 물려받을 운명 때문에 고향에 묶인 신세지만 그 스트레스를 각종 허세 어린 과소비로 푸는 불운의 힙스터죠. 이 딸기잼 사건으로 인해 미래와 세진이 사귄다는 엉뚱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지고 한세진과 미래 그리고 송경구의 삼각관계 스캔들로 동네가 떠들썩해지는데요.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과연 두 자매의 인생 체인지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벌써부터 다음화가 기대됩니다. 미지의 서울은 단순히 뒤바뀐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해프닝만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삶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성장을 담은 드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 드라마를 통해 어떤 위로나 공감을 얻으셨는지 혹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미지의 서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작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